안녕하세요, 직거북입니다. 제가 최근에 현생에 집중하느라 책도 잘 못 읽고 영상 컨텐츠 기획도 못했습니다. 다시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과 저 모두 부자가 될 때까지요. 오늘 영상에선 저번 컨텐츠에 이어서 배당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해요. 아무래도 배당으로 현금 흐름을 만든다고 하면 매월 배당받는 포트폴리오가 가장 베스트겠죠. 제가 실제로 매수하고 있거나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목들은 공통적으로 배당의 원천인 기업의 이익과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안정성이 뛰어나며 배당 이력도 당연히 훌륭한 기업들입니다. 또한 성장 기회를 희생하며 배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배당을 꾸준히 증액하면서 지급할 만큼 돈을 효율적으로 잘 버는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기업은 우리의 147 10월 배당을 책임지는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이하 ADP입니다. ADP는 고객사의 급여 지급부터 복리후생 및 근태관리, 인력관리 등 기업의 근로자와 관련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ADP는 기업들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을 서포트하는 것이죠. 사업 부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인플로이어 서비스 이하 ES 부문입니다. ES 부문은 기업 규모에 따라 여러 형태의 인적자원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결국 고객사 임직원들의 급여 및 복리후생 관리, 근태관리, 보험 및 퇴직연금 관리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페셔널 인플로이어 오가니제이션 이하 PEO 부문입니다. 사실 제가 ADP에 대해서 알아볼 때 PEO 부문이 정확히 어떤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서칭을 좀 하면서 PEO 사업을 기업 인사팀 업무의 아웃소싱, 즉 외주라고 이해했습니다. 고객사의 임직원들은 고객사와 ADP에 동시에 고용이 된 형태이고요. ADP는 이 임직원들에 대해서 인사팀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책임이 있는 공동 고용주인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인사팀 업무에는 단순히 급여나 채용만 있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 노무관리, 노동법규, 임직원 교육 및 파견 인력 관리 등 정말 다양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면 별도의 인사팀을 만드는 것보다 ADP의 인사 업무를 통째로 일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여하튼 ES 부문과 PEO 부문 둘 다 결국 고객사의 인적 자본 관리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이제 ADP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감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효율적으로 잘 벌고 있는지 또 안정적인지 배당은 잘 주는지 확인해 볼게요. 최근 10년간 ADP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단기 순이익 그래프입니다. 세 가지 항목 모두 꾸준히 우상향해왔으며 영업이익률도 훌륭합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죠. 또한 주주의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인 자기자본 이익률 ROE도 장기간 놀라운 수치를 보여줍니다. 물론 ROE는 단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만약 기업이 부채를 잔뜩 끌어온 상태에서 이익을 잘 냈더라도 ROE를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ROE의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기 순이익을 자본과 부채의 합, 자산으로 나눈 ROA도 함께 확인해주면 좋겠죠. 근데 사실 ADP는 ROA 지표를 확인하기 전에 특별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ADP의 ROA는 보시다시피 ROE 대비 굉장히 낮습니다. ROE 10개년 평균값이 39%고 중간값이 43%인데 ROA는 10개년 평균값 중간값이 5% 내외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ADP가 부채를 엄청 많이 끌어온 기업인가 싶었어요. 좀 이상하다 싶어서 재무제표를 보니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 항목에 처음 보는 계정이 있더라고요. 펀드 헬드 포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펀드 오블리게이션 이 그것들입니다. 이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게 비중이 너무 컸어요. 다행히 사업보고서에서 이것들이 뭔지 힌트를 얻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ADP가 고객사들의 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잖아요. 이 정체불명의 계정들은 바로 고객사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 관련 세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계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구글 번역기로 이해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생각하면 ROA를 산출할 때에는 이것들을 제외하고 봐주는 게 맞겠죠. 그렇게 했을 때의 ROA는 ROE 대비 합리적인 수치이고요. 이때 실질적인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 잉여 현금 흐름의 관계는 다음 그래프와 같습니다. 유동 자산과 잉여 현금 흐름의 합이 유동 부채보다 훨씬 크죠. 갑자기 망해버릴 기업은 결코 아니란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저는 ADP가 돈을 효율적으로 잘 벌고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배당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배당은 매우 안정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배당을 미지급하거나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연평균 10% 이상의 놀라운 배당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ADP가 이익을 효율적으로 잘 내고 있고 실질적인 현금 흐름도 좋은 기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경쟁사인 페이첵스라는 기업도 얼핏 봤는데요. 여기가 영업이익률은 훨씬 높더라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두 기업의 비교 영상도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결론은 147 10월 배당을 주는 ADP는 굉장히 매력적인 배당 성장주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기업은 258 11월 배당을 책임지는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하 TI입니다. TI는 이전 영상에서 다룬 적 있는데요. 아날로그 반도체와 인베디드 칩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아날로그 반도체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아날로그 반도체란 소리나 온도, 압력 등 자연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수행해요. 또한 전력의 변환 처리 제어를 수행함으로써 전력 관리용 반도체로서의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스마트 빌딩이나 자율주행 차량, 스마트폰 및 PC 등 모든 전자제품에 사용되고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TI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아닐까 예상합니다. TI는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 전체로 보면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업이지만 차량용 반도체에 한정한다면 강력한 경쟁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TI의 경우 광범위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효율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있고요. 12인치 고용량 웨이퍼와 지속적인 공장 증설을 통해서 장기적인 제조 역량 강화에도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실적에도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매출과 영업이익 단기 순위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저는 영업이익률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업종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높긴 해요. 아날로그 반도체 업계 경쟁사인 ADI와 스카이웍스 솔루션의 영업이익률도 보통 20에서 30%쯤 나옵니다. 근데 TI는 압도적이에요. 최근에는 4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견고한 포트폴리오와 효율적인 생산 체계의 콜라보라고 생각해요. 역시나 자기자본이익률 ROE와 총자산이익률 ROA도 장기간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금 흐름도 아주 원활합니다. 설비에 재투자를 진행하고도 잉여 현금 흐름이 아주 풍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덕분에 기업 전체의 유동부채를 오로지 현금과 현금성 자산만으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이나 재고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순수 현금성 자산만으로 유동부채와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적어도 부채를 갚지 못해서 휘청거릴 기업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당도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중에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무려 15% 이상에 달하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ADP와 마찬가지로 닷컴버블,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사태 등에도 배당 삭감은커녕 무서울 정도로 배당을 증액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는 앞에 다 설명드렸죠. 이익과 현금 흐름 모두 효율적으로 잘 창출하는 기업이라 그렇습니다. 사실 TI는 제가 지금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덕분에 258 11월은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마지막 기업이네요. 우리의 369 12월 배당을 책임지는 산업자재 유통기업 패스널입니다. 패스널은 볼트 너트와 같은 연결재와 산업안전용품, 작업용 공구 등 비연결재 모두 취급하는 기업입니다. 패스널은 다소 특이한 형태로 상품 및 제품을 공급하는데요. 일반적인 유통기업들이 지역마다 지점을 두는 데 비해서 패스널은 지점을 둘 뿐 아니라 아예 고객사 작업 현장 내에 물품 공급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걸 온사이트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패스널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사이트 모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패스널은 건설 현장 내부에 패스트 스톡 혹은 패스트 빈이라는 자재 보관함을 설치하거나 패스트 밴드라고 하는 산업용 자판기를 설치합니다. 이것들은 현장에 필요한 자재 혹은 여러 용품들을 담고 있는데요. 패스널은 고정밀 중량 센서 등을 통해서 보관함과 자판기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고가 모두 소진되기 전에 다시 물품들을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사 임직원들은 필요한 물품을 바로바로 수급할 수 있고 재고 관리에 대한 부담도 사라지기 때문에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일반 지점의 수는 줄어들고 있고 온사이트 모델의 적용 장소와 매출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패스널은 이 온사이트 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포텐셜이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보수적으로 봐도 아직 온사이트 모델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패스널이 어떤 기업인지는 대략 이해했으니 역시나 돈 잘 버는지
안전한지 안정적인지 배당 잘 주는지 확인해 볼게요. 앞서 소개한 두 기업과 마찬가지로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우상향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은 20% 내외를 장기간 유지해왔습니다. 당연히 이익과 더불어 영업현금 흐름과 잉여현금 흐름도 안정적이고요. 현금과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등을 포함한 당좌 자산은 유동부채 대비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TI만큼은 아니더라도 패스널 역시 과도한 부채로 인해 무너질 기업은 결코 아니란 거죠. 배당도 ADP 정도의 배당 성장률과 안정성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기에도 불구하고 배당 삭감은 한 번도 없었고요. 이런 흐름대로면 연평균 10% 내외 배당 성장은 계속 보여줄 것 같아요. 물론 이 수치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연봉 상승률이 2% 남짓이라서 아주 흡족스럽습니다. 네, 기업 소개는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매월 월급처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제가 소개했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저 성공한 사람 아닙니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직 성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제 말 듣고 피같이 소중한 돈 몰빵하실 분 안 계시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도 ADP나 패스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분석을 시작한 거예요. 매수 결정 안 내렸습니다. 이거 뭐 제가 면피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 당연한 거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업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여러분의 투자 가치관과 맞는지 검증할 차례입니다. 다들 현명하신 분들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길고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